절대 회신을 보내지 마시고 조금 전 말씀드린 자료들만 저장 후 무대응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신을 보낸다면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성공할 어당성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는 모든 셀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이것, 바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식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하며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 의장, 등록 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에서는 이중 등록 상표와 창작물에 해당하는 상세 페이지 또는 상세 페이지 내의 사진, 제품의 디자인, 로고 등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상품들은 국내 판매처에서 정품 소명이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브랜드 상품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을 경우 소명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은 브랜드 상품을 거의 업로드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따라서 중국 구매 대행 상품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 상품이 업로드 되었다 하면 무조건 가품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또 대부분 가품이 맞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특히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브랜드 상품이나 상표권이 있는 키워드가 사용된 상태로 상품이 업로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된 상품은 최악의 경우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1년 넘게 해외 구매 대행을 이어오면서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메일이나 문자 등을 종종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고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구매 대행 셀러분들께서도 몇 회 이상은 관련 메일이나 문자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제가 아는 지인 대표님께서는 권리자 측의 고소로 경찰서를 3회 정도 다녀오신 분도 계십니다. 사업에서 이 부분은 정말 타격이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모르면 우리를 정말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과 침해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도 저처럼 경찰서 한번 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지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는 업로드 프로그램 내의 금칙어 지정과 수집된 상품의 검수를 통해 어느 정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들에 대한 사전 파악과 검수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불안한 요소, 불법적인 요소들에 대한 배제는 시간이 들더라도 가능한 선까지는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안하거나 불법적인 요소들을 안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은 없으니까요. 따라서 문제가 되어왔던 상표와 디자인, 키워드 등을 미리 파악하고 해외 구매 대행 관련 커뮤니티나 업로드 프로그램 제작사 등에서 공유되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금칙어 업데이트와 검수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로드 알바생에게도 관련 내용을 숙지시켜 업로드가 느리더라도 검수는 꼭 하게 하고 있고요. 금칙어 리스트와 제가 사용 중인 반자동 프로그램사에서 배포하는 조심해야 되는 상품들 리스트를 공유 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검수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을 들여 예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상황들을 알아보자면 한국에 판매 중인 상품을 중국에서 카피해서 판매하고 있는 경우, 검수 과정에서 썸네일에는 상표가 보이지 않았지만 상세 페이지 내에는 상표가 보이는 경우, 브랜드 상품의 디자인을 똑같이 카피해서 판매하는 경우, 나도 몰랐던 브랜드의 로고가 박힌 상품이 업로드된 경우, 상표권 등록된 키워드가 상품명에 사용된 경우, 이렇게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등록된 상품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권리자의 신고로 인해 메일이나 문자를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일단 해당 상품의 소싱처 상세 페이지, 내 상세 페이지, 판매자 페이지에서 판매 중과 판매 중지 상태를 R캡처 같은 툴을 활용하여 저장해 둡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이유는 고소로 이어지게 될 경우 해외 상품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였고 고의적으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침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조치를 취했다는 입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 삭제 요청의 경우는 삭제하고 판매 내역, 사유서, 각서 등의 회신을 요청하는 경우 절대 회신을 보내지 마시고 조금 전 말씀드린 자료들만 저장 후 무대응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신을 보낸다면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신 내용들을 근거로 상대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다가 정말 고소가 진행되면 그때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대응 자료들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지식재산권 관련 메일이나 문자를 수신하였을 경우 바로 삭제하지 마시고 대응 자료들을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악의 경우 고소로 이어져 경찰에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고의성이 없음이 입증된다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출석 요구 시 일정을 일방적으로 잡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바로 응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가 아니니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준비된 자료들을 가지고 출석합니다. 고의성이나 악의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가 인정되더라도 대부분 지식재산권 교육을 받거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옵니다. 처음에 경찰 쪽에서는 합의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 정리가 편하니까요. 하지만 합의하면 상대 측만 좋은 일이고 여러분의 손해가 큽니다. 보통은 지식재산권 합의금이 수익구조이니 열심히 그걸 파는 거죠. 여러분께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게 아니시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찰서 3회 다녀오신 제 지인 대표님의 사례에서도 전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지식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예방과 대처 방안을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완벽히 아시겠죠? 대부분의 해외 구매 대행 셀러분들께서 고의로 해당 위법을 저지르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위법 사항들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를 인지한 경우 자료를 잘 준비하고 최악의 경우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여 차분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너무 앞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